네, 내일 북한에서는 제7차 노동당 대회가 개막합니다.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에서 북한은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북한은 어린이날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날 부모님들 예. 같이 쉬면서 네. 아이들 데리고 야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네. 곳을 찾아다니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네. 북한은 6월 1일을 어린이날은 아니고 네. 국제 아동절이라고 하는 국제 아동절. 이름으로 지키는데요. 네. 근데 우리는 어린이날이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거랍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타가소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회를 하고 오락회, 운동회 네. 이런 것들하고 기념 행사 같은 걸 하긴 하지만 부모님이 직장에 나가서 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반쪽 행사라고 볼 수 있죠. 그 발표회 부모님이 보려면 휴가를 내서 이제 가서 보거나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 이제 북한이 국제아동절 때 보여줬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2014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활쏘기 연습을 한다든지 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에게 참 어린이로서 천진난만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에게 적개심을 고취하고 김정은 정권의 어떤 목적을 또는 이 외부의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 행사,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아이들도 어린이날 별로 좋아하지 않을 보이는데. 겁니다. 네. 그 6월 1일 날 네. 행사하게 되면 평양의 아이들은 국제 아동절 행사 때문에 다 나가서 이 행사 연습하고 그게 연습을 다 해야 나가야 되는 오히려, 거고요. 예.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 날은 아니고요. 지방 아이들은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회 하면서 이상한 그 활쏘기 화장이나 그런 거 해야 되니까 동원이 돼서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날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북한 전 지역에서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3천여 명 정도가 이제 평양에 집결을 해 있는데요. 혁명 사적지를 참관한다든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부자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사전에 모여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합니까? 네, 우선 이제 오게 되면 이제 평양에 다 3천여 명이 이제 집결하게 되죠. 네. 대표들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양궁전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제 주석궁이었죠. 네. 김일성 주석궁으로 쓰이던 것이 김일성 사망 이후에 시신 안치소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 궁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지지요. 성지에 가서 이제 보게 되는 것도 혁명 사적지 가서 김일성 일가들이 했던 혁명의 업적들을 기리고 하면서 이 김일성 백두 혈통들의 그 혁명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그런 행사들을 미리 하고 나서 이제 노동당 대회를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3천여 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당 대회니까 글자 그대로 당원들의 모임인데 그 당원들이 평양에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대표를 뽑는 겁니다. 대략 시군 단위에서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도로 보고를 하면 도에서 그 중에서 인원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인원을 중앙으로 보내면 중앙에서 이제 거르는 작업을 해가지고 한 3천여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차 당대회를 기준으로 보면 당원 1000명당 결의권 대표 1명, 1000명당 1,000명당 1명, 그다음에 후보 당원 1000명당 이 발언권 대표자 1명. 그렇게 해서 대략 6차 당대회 기준으로 보면 결의권 대표자가 3,062명이었다고 그러고요. 네네. 발언권 대표자가 158명. 그렇게 되면 보통 한 3,200여 명이 모인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당대회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김씨 왕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투혈통 그 혁명에게 모든 충성을 다 바치도록 하는 그 결의를 다짐하는 그 행사를 바로 이 김일성, 김정일 시신 앞에 가서 또는 그 사적지라고 선전하는 곳에 가서 그걸 다시 다짐하고 결속하는 그런 어떤 행사라고 보시면 되죠. 네, 결국은 우상화 작업. 그렇습니다. 네. 재미난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당 대표자들을 뽑는 게 이제 1000명당 1명 수준을 뽑는데 그것이 당대회 5차 때부터는 당원들 숫자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되면은 3000명 같으면 300만 명 정도가
이제 이 당원이 되어야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 수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때 4차 때부터는 당원 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올해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당원이 같은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에도 수조가 당대표가 3천여 명은 규모상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 노동 당원 수가 3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 건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 장마당 북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지금 노동력 착취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장마당이라는 게 결국 북한 경제가 이제 붕괴된 거예요. 네. 당 중심, 다시 말하면 생산 수단을 이 당이 보유하면서 그걸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하는 예.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고 네. 결국 북한의 경제가 장마당을 통해서 통해서, 버티고 예. 있는데 그 장마당에 나가는 주민들을 이 노력 동원을 하면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마당이 흔들리게 되고 네. 또 국제사회 제재로 물자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돈도 마르고 물자도 마르고 장마당이 흔들리면 북한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이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80년에 있었던 그 6차 당대회하고 지금 그 7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의 분위기는 참 다르겠습니다. 다릅니다. 1980년에 김일성의 이 6차 노동 당대회 할 때는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민주화 봄 이후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였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에서는 혁명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고 자신만만할 시기에 1980년 그때 노동당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아마 김일성으로서 그 분위기 굉장히 좋고 또 경제 사정도 나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정에서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2박에 고깃국 먹일 때까지 다시 하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더 좋아지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감이 있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36년간 못하게 되는 못했는데, 거죠. 예. 네. 그랬는데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번에 이제 당대회를 강행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그 7차 노동당 대회 북한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5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네. 이제 당대회라고 하는 공식 절차를 통해서 김정은 시대를 열어가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젊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김정은으로서 네. 이제 김정은 표 북한을 만들어가겠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정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고 네. 사실 김정은 자신이 2012년 4월에 육성연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무리하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2차례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국제사회 우려되는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을 우상화시키고 유일 영도 체제를 확립한다 한들 과연 앞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죠. 그렇죠. 북한도 80년대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핸드폰 보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럼요. 예. 네. 자, 이제 북한은 국가보다 이제 당이 우선하는 그런 체제이다 보니까 사실 당대회는 당의 모든 거를 이제 결정하는 최고 결정을 네.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이번 당대회에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 김정은이 첫날 네. 당 총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 지난 등극 이후에 김정은 등극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본인이 그 북한을 발전시켰으며 인민들을 배부르게 했는지 거짓이겠지만 어쨌든 선전식으로 쭉 하게 될 겁니다. 그중에 이제 핵 무장이 어느 정도 되어서 미국을 맞상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등등의 선전을 이제 장황하게 한 5시간, 김일성 때는 5시간 정도 연설을 했으니까 네. 아마 할아버지처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할아버지 김정은도 따라하기, 예. 꽤 그렇게 길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새롭게 대남 또는 대외 정책을 어떻게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가 지금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1980년에는 고려 민주연방
그 공화국 통일제를 연방 통일제를 방안을 이제 내놨었고. 내놨었는데요. 이번에 과연 그럼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거나 조금 변형되어 있는 통일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정확하게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김정은이 과연 지금 통일 정책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있고 네. 거기다 김양근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 전략을 세울 만한 일꾼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통일 전략을 통일 방안을 내놓기는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내놓는다면 김정은은 모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 누가 짜집겠는 것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평화협정에 관해서 평화협상에 관해서 미국 간의 평화협상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새롭게 제안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조금 태도 변화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의 변화지요. 새로운 신진 세대들이 얼마나 등극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당 정치국에 있는 21명 중에 사실은 몸이 아파서 좀 제대로 행세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새롭게 갈릴 것인가 등등이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예. 말씀하실까요? 예. 네. 지금 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관심은 김정은 시대 선포인데 김정은이 과연 어떤 직위에 등극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할아버지는 영원한 주석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네. 아버지는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을 네. 했기 때문에 과연 자기가 새로운 직책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같은 직책을 쓰기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고 네.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 선전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네. 소위 태양상이라고 하는 거 월계수 이파리 위에 사진을 올려놓는 예. 그렇게 해서 김정은을 아버지 할아버지와 대등한 위치로 우상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해서 김정은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할아버지 아버지 사진만 걸어놓고 있는데 네. 아들 사진도 같이 걸어놓게 하는지 또 김정은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줄지 아마 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가 공화국 영웅 칭호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제 그렇게 받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정말 떠받들면 받는 그런 어떤 위치로 이제 자리매김할 가능성.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은 북한이 이제 경제 분야에서 과연 지난번 1월 1일 신년사에서 휘황한 설계를 이번에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 김정은이가 핵 강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으니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경제 분야에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내놔야 할 텐데 네.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지금 관심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김정은의 당내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북한 내 세대 교체 바람이 어디까지 불 것인가 이게 상당히 또 관심입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정은도 완전히 최고위층들을 완전히 이렇게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 다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네. 노장층의 좀 비율을 맞춰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지금 보면은 좀 노동당 내에 정치국 위원들 중에 몸이 아파서 못 움직일 오경렬이나 여영무나 등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령도 사람들은- 있습니다. 지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88살. 그러게요. 노령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차피 이번에 좀 교체되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영길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이름은 남아있는 숙청됐거든요. 총참모장. 그때 이명수가 총참모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새롭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하나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기남 같은 사람입니다. 선전선동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남아 있을지 그 김여정이 워낙 좀 역할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김여정의 역할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에 대해서 저희 좀 주목해 봐야 될 상황이긴 지금은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차관급 정도 된다고. 여정은 부부장이니까 차관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임은 두터운 것 같아요. 올해 공개 활동 7차례나 수행한 거를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부인 리설주는 어떻습니까? 기술주와 전문에 나서기는 어려울 네. 겁니다. 네. 어려울 거고 어쨌든 이미지로서 이제 상징적으로 서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김정은과 함께 동반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 직함을 얻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제 리설주 같은 경우는 아버지 김정일은 은둔의 정치를 했고 부인을 전면에 전혀 내세우질 않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은 할아버지 따라 배우기를 하면서 리설주를 전면에 내세우고 네. 또 중요한 공식 행사 때마다 리설주를 대동을 하고 상당히 아주 부부금실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리설주가 공식 직함을 갖거나 어떤 그
권력 행사를 하는 그런 위치에 아직까지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 당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직함을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네. 다만 김여정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김여정이가 과연 지금 이 조선노동당의 부부장 정확히 어느 부서의 부부장이는지는 아직 알 수 없고 네. 또 서기실 실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은의 일정들을 관리하고 김정은에게 보고되는 보고서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돼 있고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일 가능성이 있다. 네.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커로서 연설문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김기남 네. 예, 그래서 뒤에 있을지 아니면 김기남이가 워낙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예. 김기남이가 이 손을 후퇴한다면 네. 과거에 김정일이의 여동생인 김경희가 당 경공업부 부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듯이 김여정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언가 부장 자리를 꿰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당대회 시작이잖아요. 근데 좀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만은 뭐 미사일 발사라든가 추가 핵실험 이런 무력 도발 오늘 감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거는 김정은의 머릿속에 가 보지 않은 이상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답이네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협정에 관한 미북 간에 예. 새로운 제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계속 핵 실험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긴장고도를 높였다가 네. 안 하고 지금 지나갈 경우에 예. 그것을 활용해서 어쨌든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그 안 했다. 레버리지로 쓸 예. 가능성이 있지 평화 쪽으로 않느냐. 조금, 예. 네, 그런 생각이 평화 들어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하기는 할 겁니다. 핵실험이든 네. SLBM이나 아니면 무스탄이다. 이걸 아마 계속 추가적인 도발할 가능성이 당대회 많은데 이후에요. 다만 그 네네. 시기가 이제 내일부터 당대회이기 네. 때문에 당대회 기간 중에 하는 것보다는 네. 그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말하면 이번에 북한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도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당 대회만 집중 보도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당 대회 이후에 우리가 이제 대북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런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할 것인지 네. 아니면 문제 해결에 우리가 그야말로 전념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남북 관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것을 네. 푸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남북 관계 어려워지게 근본적인 원인 그야말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남북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쪽보다는 문제 해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전략적으로 갈아듬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화려한 표면적인 전술이 나올지라도 네. 그래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당 대회를 앞두고 그 북한의 민심이 어떤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70일 전투 이런 걸 하면서 사실 굉장히 민심이 이반된 그런 상황일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뭐 북한 내부를 가서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저러한 통로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북한이 이제 70일 전투, 뭐 5월 2일 날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 70일 전투를 김정은의 대단한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에게는 업적이 될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북한 예. 매체를 통해서 선전되는 내용만 보면 그 기간 동안 결혼을 미루고 그 동원에 참여를 했다. 네. 장례도 미루고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상주도 노동에 네, 상주도. 예. 이거는 이 인륜상 맞지 네. 않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북한 주민들이 당에서 먹을 걸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장마당을 통해서 먹을 걸 해결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장마당에 못 가게 하고 그 인원들을 노력 동원을 한다면 네. 결국은 먹고 살 길을 막아버리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누구를 위한 당대회냐? 당대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주민들 사이에서 주민들 사이에 네. 그런 반발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것은 북한 엘리트 계층에서
네. 이 북한 정권을 떠받드는 이 중간 엘리트 계층에서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네. 국제사회에 엄청난 제재들이 들어오고 당대회가 끝나면 더 어려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결국 이것이 북한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고 과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던 소위 내부 붕괴라든지 또는 쿠데타라든지 이런 어떤 급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런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 차관이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국무장관으로 이제 유력 지내는 인물인데 북한이 내부 붕괴 또는 쿠데타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장바당 이야기했지만 이제 장바당이 네.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노동 당대가 끝나면은 어쨌든 북한 주민들도 조금 허리 좀 펼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의 노력 동원이 없이 조금 뭐 좀 벌어먹고 살기라도 도와주는 거는 차치하고 일단 먹고 살기라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제재가 압박이 강해짐으로 해서 변경무역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장마당이 지금 그 경색되기 시작하게 되면 북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곳은 일단 장마당은 사실 북한 내에서의 생필품이 조달되는 핵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거기서는 정보가 유통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북한으로서는 한편으로서는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고 면피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칼날처럼 우리 그 북한 정권의 가장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가장 불편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350여만 대의 휴대폰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이 변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조직화되지 않았던 이유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장마당과 핸드폰을 통해서 조직화되기 시작한다면 북한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 군부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여러 가지 숙청을 통해서 하는 거 보면은 주로 이 그야말로 그 참 군인들, 전쟁 군인들은 많이 숙청을 하게 되고 정치 군인들을 앞장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군부 내부에서도 반란의 가능성이 있어서 군과 이 민간의 반란이 함께 묶여진다면 북한에서의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쿠데타 듭니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좀 우리도 그 이후를 좀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와 함께 북한 관련 소식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